근데 실란트는 충치 생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충치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아이러니죠. 오늘은 실란트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실란트는요,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pit and fissure 실란트. 우리 치아에는 수많은 홈이 있는데 거기를 채워주는 술식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 치아를 보면 이렇게 올록올록 울퉁불퉁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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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교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두의 한 포션들을 옆이라고 불러요. 옆과 옆이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홈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열구라고 부릅니다. 그 열구가 만나서 푹 찍히는 부분을 소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화와 열구를 채워준다. 일단 실란트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있으면요, 홈에 음식물이 껴있으면 음식물을 먼저 닦아요. 이거를 이제 연마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산부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씻어내고요. 말리고 실란트라는 레진 재료를 덮어주고 광중업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치료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홈이 생겨서 이 홈은 칫솔질이 닿지 않기 때문에 메워주지 않으면 이 길고 좁은 틈에 박테리아가 끼게 되고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러면서 충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린 소아들의 경우에는 범랑질이 단단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더 쉽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구랑 소화를 채워주게 되면 우식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만 6세 이후에 제1대구치라는 영구치가 솟아오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어른 어금니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아가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잘 닦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빨리 청소를 해주고 실란트로 홈을 메워줘야지 건강하게 충치 예방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2차 후식입니다. 2차 후식이라는 거는 치료했던 주변에 충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란트는 충치 생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충치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아이러니죠. 첫 번째는 하면 안 되는 치아에 실란트를 한 경우입니다. 어떤 치아에 하면 안 되냐면요, 충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위를 실란트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으로 계속 썩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표면이 실제로 그렇게 굴곡지지 않은데 억지로 실란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평한데 실란트를 도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산부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아는 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란트를 해야 할 치아 표면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경우예요. 실란트 주 타겟층이 만 6세에서 7세란 말이죠. 그러면 치과에 왔을 때 실란트를 해야 될 소화와 열구에는 음식물 찌꺼기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치질로 잘 제거를 해주거나 우리 핸드피스용 브러쉬가 있어요. 퍼미스 같은 걸 묻혀가지고 깔끔하게 다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산부식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닦아내고 보면은 생각보다 안에 충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닦고 나서 충치가 보이면 저는 바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이거는 실란트 안 되는 치아입니다. 지켜보시거나 독소 도포하시거나 레진 치료하시죠. 세 번째는 침 또는 수분이 묻어있는 채로 실란트를 하는 경우예요. 산부식 37% 인산으로 치아 표면을 에칭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씻어줍니다. 물로 다 씻고 나면요, 말려주는 드라잉 작업이 필요한데요. 완전히 드라이 되지 않아서 그 위에 실란트가 올라갈 때 적절히 굳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레진은 물이랑 붙으면 안 돼요. 실란트라는 거는요, 결국 레진이에요. 레진인데 묽은 레진이란 말이죠. 레진은 물과 만나면 안 붙어요. 소수성이란 말이에요. 레진이 붙어야 될 표면은 건조해야 돼요.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애기들이 실란트 하고 있는 도중에 무서우니까 자꾸 말을 해요. 혀가 깔딱깔딱 계속 움직이면서 침이 계속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잡아서 말리고 실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침이 넘어와서 다시 오염되고 이런단 말이죠. 원칙은요, 사실 러버댐이라는 기구를 끼는 거예요. 러버댐을 끼면은 방습을 철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러버댐을 끼는 게 조금 아파요. 러버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되면 빨리빨리 그냥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실란트를 너무 과하게 충전한 경우예요. 실란트는요, 소화와 열구, 좁은 틈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레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치아 표면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붙긴 하는데 높아서 교합할 때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지면 틈이 생기고요. 울퉁불퉁해지고 음식물 끼고요. 2차 우식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려면요, 실란트라는 재료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란트 같은 경우는요, 필러가 없는 레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아스팔트 보면은요, 아스팔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혼화제라는 걸 넣어요. 그게 없는 아스팔트는 묽어서 잘 깨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진 치료도 사실 필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레진이에요. 하지만 실란트용 레진은 필러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잘 깨진다는 거예요. 잘된 실란트는 오래가는 실란트죠. 떨어지지 않고 항우식 효과까지 발휘를 하고. 근데 그러려면요, 티가 많이 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딱 필요한 곳에만 얇게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억울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실란트를 어떤 소아가 받고 갔는데요,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른 치과에서도 실란트를 해봤는데 너희 치과처럼 대충 실란트를 하는 치과는 처음 본다. 딱 선 몇 개만 그어져 있고 어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대쪽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치아에 실란트가 막 과하게 제 기준에서 충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눈 내린 것처럼 치아가 하얘요. 실란트는 과유불급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란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실란트는 간단한 치료지만 매우 효과적인 치료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영구치가 나는 만 6세에서 7세 사이 아이들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치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싸고 쉽고 경제적입니다.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치과에 아이들과 같이 찾아주셔서 좋은 실란트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리바!